엄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떨리는 목소리. 하지만 김순자 할머니 67세에게 돌아온 것은 빈 약속뿐이었습니다. 5억 원, 평생 모은 전 재산을 아들의 결혼 자금으로 빌려준 지 2년. 이제 김 할머니는 새벽 4시부터 골목골목을 누비며 폐지를 줍고 있습니다. 등이 굽고 무릎이 아파도 하루 종일 걸어 다녀야 겨우 10,000원을 벌 수 있는 현실 앞에서 말입니다. 내 자식만큼은 고생시키고 싶지 않다. 60대 이상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가슴에 품어본 마음일 겁니다. 평생 고생해서 모은 돈, 그 돈이라도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은 부모의 마음. 하지만 그 선한 마음이 때로는 독이 되어 돌아온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김 할머니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곳곳에서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녀에게 전 재산을 맡기고 나서야 깨닫는 씁쓸한 현실들 말입니다. 도대체 김 할머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5억 원이라는 거금이 어떻게 한순간에 사라져버린 걸까요? 그리고 이런 상황을 미리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없었던 걸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단순히 한 할머니의 안타까운 사연을 넘어서 우리 모두가 꼭 알아야 할 노후 재정 관리의 핵심 원칙들을 배우실 수 있을 겁니다. 영상 시작 전 100% 공짜인 오른쪽 아래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더 많은 건강한 노후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김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순자 할머니의 과거. 김순자 할머니는 평범한 서민 가정의 어머니였습니다. 남편과 함께 작은 구멍가게를 운영하며 40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밤 10시까지 365일 가게 문을 열었죠. 우리 아들만큼은 고생 안 시키고 싶어. 이것이 김 할머니 부부의 유일한 꿈이었습니다. 아들 민수는 그들의 자랑이었습니다. 공부도 잘하고 성격도 착하고 대학도 좋은 곳에 들어갔으니까요. 남편이 10년 전 세상을 떠난 후에도 김 할머니는 혼자서 가게를 지켰습니다. 아들이 결혼할 때까지 버텨야 한다는 일념으로 말입니다. 관절염으로 손목이 아파도 당뇨로 몸이 힘들어도 참았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이 총 5억 2천만 원, 가게 매매 대금 3억, 예금 2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김 할머니에게는 전 재산이었죠. 아들의 결혼과 사업 제안. 2년 전 봄, 아들 민수가 결혼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신부는 대기업에 다니는 똑똑한 여성이었고 김 할머니는 기뻤습니다. 엄마, 결혼 준비하는데 돈이 좀 필요해요. 예식장, 신혼집, 혼수. 요즘 결혼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건 김 할머니도 알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필요한데? 3억 정도면 될 것 같아요. 나중에 꼭 갚을게요. 김 할머니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평생 일이잖아요. 3억 원을 선뜻 내주었습니다. 그런데 결혼 한 달 후, 아들이 또 다른 제안을 가져왔습니다. 엄마, 장인어른이 사업을 하나 제안해 주셨어요. 정말 좋은 기회래요. 처가에서 운영하는 건설업체의 하청업을 맡아서 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초기 자금으로 1억 5천만 원만 더 있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지원과 위험 신호. 엄마가 도와주지 않으면 이 기회를 놓쳐요. 1년만 사업하면 원금은 물론이고 엄마 노후 자금까지 충분히 마련해 드릴게요. 아들의 간절한 부탁에 김 할머니는 또다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평생 고생만 한 아들이 드디어 크게 성공할 기회라고 생각했거든요. 결국 1억 5천만 원을 더 내주었습니다. 이제 김 할머니에게 남은 돈은 겨우 2천만 원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위험 신호는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엄마, 사업이 생각보다 복잡해요. 자금 회전이 좀 늦어지고 있어요. 처음엔 3개월 후에 갚겠다던 약속이 6개월로 다시 1년으로 미뤄졌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큰 프로젝트가 성사되면 바로 갚을게요. 김 할머니는 불안했지만 아들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이제부터였습니다. 사기의 실체가 드러나다 사업을 시작한 지 1년이 지나자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아들 민수가 투자했다던 건설업체는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유령회사였습니다. 처가에서 소개해준 사업 파트너는 전문 사기꾼이었고 여러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수십억 원을 가로챈 상습범이었죠. 엄마, 저도 속았어요. 장인어른도 모르셨대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5억 원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고 사기꾼은 잠적해버렸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며느리의 반응이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투자하신 건 저희가 책임질 문제가 아니에요. 저희도 피해자라고요. 며느리는 이미 친정 쪽으로 마음을 굳힌 상태였습니다. 아들 민수 역시 아내 편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하지만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몰락의 시작. 돈을 잃은 것보다 더 큰 충격은 아들의 변한 태도였습니다. 예전에는 주말마다 안부를 묻던 아들이 이제는 한 달에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아예 김 할머니를 피했습니다. 돈 얘기만 하면 분위기가 나빠져요. 하지만 김 할머니에게는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가게를 팔아버린 김 할머니는 수입원이 없었습니다. 2천만 원으로는 한 달 생활비 50만 원을 쓰면 3년 정도밖에 버틸 수 없었죠. 월세 40만 원짜리 원룸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평생 살던 집을 떠나는 것도 서러웠지만 더 큰 절망은 아들이 이사하는 날에도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들한테 연락했는데 바쁘다고 하네요. 이웃들에게 하는 김 할머니의 말에는 체념이 묻어 있었습니다. 혼자가 된 할머니, 원룸 생활이 시작되자 김 할머니는 현실을 직시해야 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하려고 했지만 아들이 있다는 이유로 거절당했습니다. 자녀가 있으시면 먼저 부양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공무원의 말이었지만 아들은 자신도 어렵다며 도움을 거부했습니다. 엄마, 저도 대출받아서 사는데 어떻게 도와드려요? 아들 부부는 신혼집에서 여전히 잘 살고 있었습니다. 김 할머니가 준 3억 원으로 마련한 그 집에서 말입니다. 할 수 없이 김 할머니는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67세의 나이에 관절염을 앓고 있는 몸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습니다. 마트 청소, 전단지 돌리기, 파출부 이런 일들을 지원해봤지만 나이 때문에 번번이 거절당했습니다. 폐지 줍기의 시작. 결국 김 할머니가 선택한 일은 폐지 줍기였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손수레를 끌고 동네를 돌아다닙니다. 아파트 단지, 상가 앞, 학교 주변 하루 종일 걸어다녀야 겨우 손수레 한 대의 분량의 폐지를 모을 수 있습니다. 폐지 1kg에 100원. 하루 온종일 일해서 버는 돈이 많아야 1만 원 정도입니다. 관절염으로 무릎이 아파도 참아야 합니다. 허리가 아파도 굽혀서 폐지를 주어야 합니다.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나가야 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봐요. 창피하죠. 하지만 살려면 어쩔 수 없어요. 김 할머니의 말에는 체념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가장 가슴 아픈 건 다른 폐지 줍는 할머니들과의 경쟁이었습니다. 같은 처지의 사람들끼리 서로 견제하고 다투는 모습을 보면 인생이 허무해집니다. 건강 악화와 절망, 몇 달간의 폐지 줍기로 김 할머니의 건강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무릎 관절염이 심해져서 계단 오르기도 힘들어졌습니다. 당뇨도 악화되어 혈당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병원비가 부담스러워 참다가 응급실에 실려간 적도 있었습니다. 할머니, 가족분 연락처 좀 주세요. 간호사가 묻자 김 할머니는 망설였습니다. 아들에게 연락하면 올까요? 아니면 귀찮아할까요? 결국 아들에게 연락했지만 돌아온 건 차가운 반응이었습니다. 엄마, 지금 회사 일이 바빠서 퇴원하시면 연락드릴게요. 병원비 20만 원도 혼자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 돈이면 20일을 먹고 살 수 있는 돈이었는데 말입니다. 이렇게 살 바에야 차라리. 김 할머니는 종종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뒤늦은 후회와 자책. 밤마다 김 할머니는 후회에 시달렸습니다. 내가 너무 바보였나? 왜 그렇게 쉽게 돈을 줬을까? 하지만 그때는 정말 아들을 믿었습니다. 설마 자식이 어머니를 속일 줄은 몰랐거든요. 주변 사람들의 말들도 가슴에 비수가 되어 꽂혔습니다. 자식한테 전 재산을 맡기면 안 되는 거야.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달라. 부모보다 자기가 먼저야. 왜 계약서도 안 쓰고 그런 큰 돈을 줬어? 모든 게 맞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부모의 마음으로는 자식에게 계약서를 쓸 수가 없었거든요. 김 할머니는 자신을 탓했습니다. 세상을 너무 모르고 살았다고, 너무 순진했다고 말입니다. 사회의 무관심과 시스템의 한계. 김 할머니 같은 노인 빈곤 문제는 우리 사회의 어두운 단면입니다. 통계를 보면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이 40%를 넘습니다. OECD 국가 중 1위입니다. 그 중에서도 자녀에게 재산을 넘겨주고 나서 외면당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현재의 사회보장제도는 이런 상황을 제대로 보호해주지 못합니다. 자녀가 있으면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실제로 부양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대책은 미흡합니다. 법적으로는 자녀가 부모를 부양해야 하지만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사회복지사의 말입니다. 김 할머니처럼 사기를 당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기꾼을 잡는다고 해도 이미 돈은 사라진 후입니다. 피해 회복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예방법. 이런 상황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첫째, 절대 전 재산을 한꺼번에 주지 마세요. 자녀에게 도움을 주더라도 본인의 노후 자금은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전체 재산의 30% 이상은 절대 주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둘째, 큰돈이 오가는 일에는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세요. 가족이라고 해서 예외는 없습니다. 오히려 가족이기 때문에 더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셋째, 투자나 사업 자금은 절대 지원하지 마세요. 결혼 자금, 주택 자금 정도는 이해할 수 있지만 사업 자금은 위험합니다. 사업은 언제나 실패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넷째, 신뢰할 수 있는 제3자의 조언을 구하세요. 변호사, 세무사, 재정 컨설턴트 등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세요. 다섯째, 노후 자금은 별도로 관리하세요. 연금, 적금 등 본인만 접근할 수 있는 계좌로 관리해야 합니다. 비슷한 사례들과 교훈, 김 할머니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산의 박 할아버지 71세는 아들의 치킨집 창업 자금으로 3억 원을 지원했다가 6개월 만에 망해서 지금은 야간 경비를 서고 있습니다. 대전의 최할머니 69세는 딸의 미용실 사업 자금으로 4억 원을 줬는데 딸이 사업 실패 후 해외로 도피해버렸습니다. 이런 사례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부모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악용당한 것입니다. 자녀들이 고의로 사기를 친 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부모의 노후를 파탄내고도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괜찮아. 우리 아이만 잘 되면 돼. 이런 생각이 오히려 자녀에게도 부담이 되고 결국 가족 관계까지 파탄낼 수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적절한 거리와 선을 지키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희생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마무리 및 교훈 정리. 김순자 할머니는 지금도 새벽마다 폐지를 주우러 나답니다. 67세의 나이에 하루 1만 원을 벌기 위해 온종의 거리를 헤매고 있습니다. 평생 모은 5억 원을 아들에게 준 대가로 말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핵심 교훈 5가지. 1점, 노후 자금은 절대 건드리지 마세요. 전 재산의 70% 이상은 본인이 관리해야 합니다. 2점, 가족이라도 계약서는 필수입니다. 큰돈이 오가는 일에는 반드시 문서화하세요. 3점, 사업 투자는 절대 금물입니다. 아무리 자녀라도 사업 자금은 지원하지 마세요. 4점, 전문가 조언을 구하세요. 혼자 판단하지 말고 제3자의 객관적 의견을 들어보세요. 5점,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세요. 무조건적 희생보다는 서로 독립적인 관계가 건강합니다. 이런 정보가 도움이 되는 이유, 노후 파산을 미리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가족 간의 건전한 경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사기를 당할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전한 노후 준비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60대 이후의 재정 관리는 2030대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실수하면 되돌릴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김순자 할머니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는 반면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100% 공짜인 오른쪽 아래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더 많은 건강한 노후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가 안전하게 지켜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끝으로 주변에 비슷한 내용이 있으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다 같이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과 두 번 다시 다른 사람들에게 발생되지 않게 해서입니다. 감사합니다. 모으금빛지의 채널이었습니다.